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미리 이제 검색을 해서 이게 있는데 라이베리아 프레젠트 일렉션이라고 영어로 치고요. 그리고 뉴스를 누르면 이렇게 뉴스가 뜹니다. 이게 3주 전 거. 이건 BBC 3주 전 거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건 CNN 1주 전인데 가장 최근 뉴스를 보겠어요. 간소화된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은 영어, 한국어 있죠. 한국어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이제 이건 X 눌러서 없애고 11월 간소화를 누르면 쓸데없는 사진이나 아니면 광고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 기사 내용만 나오거든요. 11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 두 선두 주자인 조지 웨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인 조셉 보아카이 중 누구도 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차 투표는 10월 10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1차 투표 후에 1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15일 이내에 발표 난 거에서 이제 과반이 안 됐어요. 조지웨어가 43.8이고 보아카이 조지웨어가 44.8, 보아카이가 뭐 43.7 뭐 요 정도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조지웨어가 앞서긴 했는데 어쨌든 50%는 못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2차 투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투표는 언제 하냐면 11월 14일 날 한다고 해요. 여기 12월 14일이라고 여기 12월 14일이라고 나와 있죠. 예. 12월 14일 날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 이쪽에 있는 분이 현직 대통령 조지 웨어고 그리고 조지 웨어 대통령 그리고 이쪽이 야당의 조셉 보아카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는 지금 태풍의 전야처럼 엄청 조용하고 어, 뭐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그 사이에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은 조지아 대통령만 선거운동하고 이 조셉 보아카이 쪽은 조용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2차 투표는 14일 이후에 이제 14일 날 투표를 하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이제 결과가 나와서 누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선거하는 동안 굉장히 치안이 안 좋고 강도가 많고 또 절도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유혈 폭동 사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수습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순응을 하겠죠. 아니면 만약에 그 한쪽에서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 이제 내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고 또 심지어는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근데 조지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무기를 소지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총기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재판 없이 사살할 수 있게 해놨어요. 도둑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폭동도 못 일어나고 그리고 도둑도 그나마 없는 거예요. 그 좀도둑은 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자기네들끼리는 좀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도둑들은 또 좀 관대하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강도가 많이 들끓을 때 한국인 교민 제가 늘 머무는 집 거기 이제 박 사장님이 강도한테 당해서 병원암을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 자매님도 남편이 돌아가셔서 겸사겸사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리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마침 몰로비아에서 우리 교민 한국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백인들이 다 나갔다. 우리도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한번 나갔다 온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갔다 오는 동안 집안에 있는 것들이 뭐 안전한 것도 아니고 다들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사역을 해서 벌려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나가면 현지인들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일단 지켜보자. 그러면서 저는 일단 부캐논에 혼자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문로비아로 와서 문로비아에서 같이 사태를 보면서 함께 움직이자. 옆에 가나로 가든지 가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 혹시 시에라리온은 그래도 육로로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시에라리온으로 가든지 하자. 이래서 저는 이제 부랴부랴 부캐논으로 돌아가서 장학금 애들 장학생들 등록을 시켜주고요. 한 3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 놨는데 한 반밖에 못 줬어요. 한 15명 정도 주고 그리고 저는 나머지 15명은 이제 갔다 와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뭐 돈도 모자랐고 또 여기는 학교 등록금을 좀 후불로 내도 돼요. 전부 돈 없는 거 알고 가난한 거 아니까 아이들을 막 그렇게 막 돈 없으면 돈 안 내내는 들어오지 마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 내가요. 돈 생기는 대로 조금씩 등록금을 내는 걸 허용해줘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나왔죠. 문로비아로 나왔고 문로비아에 나와서 한 일주일이 있었나 열흘 정도 있는데 그 동료 전도사님들이 문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빨리 나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나갔다 오라고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있는데. 그래서 저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낮에는 거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덥고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 이제 그 남이 집에 이제 그 교민 댁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필사하는 걸 가져가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필사를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이사야서 52장을 하는 중이었는데 11절 이사야서 11장을 11장을 쓰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depart, go out from there.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 이거죠. 뭐 touch no cleansing 이거는 뭐 나중이고 전 이 문장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시구나 나가라는 사인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돈도 왔어요. 한국에서 돈을 보내줘서 저는 사실 이 문장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나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내주길래 좋아서 이거 건축헌금 하는데 써야 되겠다. 건축비가 모자라서 지금 건축이 아무리 간단하게 줘도 1억이 들더라고요. 1억. 뭐 아프리카니까 뭐 한 1,000만 원이면 건물 하나 짓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단층으로 간단하게 지으면 1억, 2층으로 좀 지으면 한 2억, 그리고 좀 넓게 뭐 기역자라든가 뭐 3층으로 지면 3억 이렇게 들어요. 모든 인건비하고 땅값만 싸고 그 외 모든 것은 수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못 하나도 다 수입해 들어와요. 이 나라는 철강이 많아서 철강을 수출하는데도 철강은 철강 원석은 있지만 못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큰돈이 들어와서 이제 그 건축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 다음 문자가 딱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문자가 이어서 들어왔어요. 이 돈은 비행기 표 사라고 보낸 겁니다. 절대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무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아,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부담스러워져서 기도하다 이 말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비행기 표가 있다고 해서 쉽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걸리고 24시간 걸리고 그 군데군데 라이베리아에서 떠나서 가나에 들리고요. 가나에 들리거나 아니면 한 군데 가나나 아니면 토고를 들리고 그다음에 아디스아바바 들려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12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12절. 12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The Lord will go before you.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신다. 이거는 제가 선교 올 때도 사실은 기다리면서도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뭐 악명이 높으니까 가면 죽는다 이런 것도 있어서 무섭고 막 너무 무서워서 막 울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으신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때도. 이번에도 비행기 한 번 탈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저기 아프리카 항공은 또 추락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추락 사고도 일어나고 뭐 그 모르는 낯선 나라 아프리카 공항들이나 뭐 카타르 항공을 타면 또 이집트 아랍권을 지나가잖아요. 항상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쪽인데 그 뉴스로만 들어서 잘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얼굴은 사람의 형태고 그런데 단지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야, 생긴 건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뭐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리고 또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오게 하신다는 거구나 이러고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하고 출발할 수 있었죠. 비행기 혼자 타고 오잖아요. 같이 일행도 없고 외롭고 두렵죠. 비행기 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긴가 여기였던가요? 어디 여기죠? 그래서 2차 투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2차 투표가 끝나고 조금 새 대통령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다시 뭐 폭동이나 쿠데타나 이런 반란의 조짐이 안 보이고 사회가 안정되는 거를 확인하면서 가려고 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때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지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근데 그런 게 많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마음이 굳어졌다고 할까? 그렇고요. 저는 어쨌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 있을래나? 어디냐면요. 어, 서치. 이렇게밖에 안 되나? 여기도 아니고,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디였지? 화면 녹화.
스크린샷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닌가? 다운로드? 여기 아닌데?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요번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사진 여기 없네. 그 사진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이들 이제 그렇게 급하게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얘랑 어, 얘랑 얘는 제가 그 10달러짜리 폰을 사주고 왔거든요. 10달러짜리 폰. 그리고 얘네 양쪽에 있는 두 명은 뭐 조금 부모님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봐야 뭐 그런데 어쨌든 엄마들이 그 생선 본이라고 하는데 생선을 이렇게 여기는 날씨가 습해서 생선이 안 말라요. 우리처럼 뭐 야채를 말리고 이런 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마를 만들어서 제가 영상 찍으면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큰 가마, 큰 오븐이죠. 흙 오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선을 이렇게 그날 낮에 물 뚝뚝 흐르는 젖은 생선 팔고 남은 건 여기다가 이제 뭐 수출 이렇게 떼는지 어쩐지 해서 이걸 찌는지 말리는지 하여튼 훈제를 해요. 훈제한 생선을 본이라고 부르는데 얘네 엄마랑 얘네 엄마는 그 본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런 화덕이 있어서 본이를 만드는 집은 좀 먹고 살만해요. 왜냐면 그 본이가 비싸요. 비싸요. 그 제가 지난번에 고기 살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고기값이랑 마찬가지 맞먹을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는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얘도 얘네 엄마도 스마트폰 있고 얘네 엄마도 있고 얘네 엄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끔 이제 스마트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문자를 제가 로밍을 해갖고 와서 로밍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문자를 해서 답장을 하니까 무슨 뭐 답장 몇 마디 하니까 그냥 7달러가 확 다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저히 로밍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인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들 번호 주고 얘네들한테 메신저를 한번 해봐라. 메신저로 나한테 좀 문자를 보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메신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메신저를 얘랑 얘가 보냈어요. 얘도 가끔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메신저를 못하고. 근데 메신저로 이제 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자기네가 여기가 급식실이에요. 급식실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땅이 지금 콘크리트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 잡초가 엄청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급식실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제가 벌써 많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급식도 못하고 있지. 제가 얘네들 다 그래도 15살 이상이거든요. 다 또 나가서 장사하고 그래요. 그 여기는 이제 인터넷이나 전화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데이터나 그 전화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선불폰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돈을 넣으면 그만큼 통화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데이터가나 전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 단위로 그걸 이렇게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버는데 그것도 요즘 세상이 그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이나 뭐나 좀 시키면서 핑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용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거의 보조교사 노릇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가 캡틴이에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노릇을 해서 수업 시간에 1시간 와서 보조교사하고 이제 초등부 아이들 글 쓰는 거랑 도와주면 제가 또 한 100리 버티면은 800원 정도 하여튼 1,000원 정도를 줘요. 1,000원이면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얘네들이 다 지금 부모님이 엄마만 있어요. 거의 엄마만. 얘는 지금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제 생존 제가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끊겨서 아이들이 참 답답하겠다 싶은데 사진을 보니까 반갑고 좋아서 너희들 여기 우리 그때 지난번에 울타리 만들었잖아요. 그 또 한쪽 울타리 제가 막 썩어서 비 맞아서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트라는 거 매트인데 아이고 왜 이래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씨 특시야. 그래서 그 매트라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자꾸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썩어서 얘가 그때 전화 문자가 왔어요. 얘 때문에 그거 얘기하다 7달러가 갔는데 선생님 마트 펜스가 무너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 어, 스펠링을 네가 공부 잘하는 앤데도 얘네들이 공부 잘하는 앤데도 스펠링 온전하지 않아서 펜스가 무너졌어요. 그러는데 판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프란세스라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걔가 다쳤다는 줄 알고 프랑스가 왜 다쳤어? 병원에 데리고 가. 내가 돈 내줄게. 그랬더니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걔는 그 이 펜스가 담이잖아요. 담이 무너졌던 얘기고 나는 프랑세라는 여자애가 넘어졌다는 얘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이 넘어졌다고 이 아이가 걱정을 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칠게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이 사진을 보내고 선생님 우리가 청소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너네 그 담도 고쳐볼래 그랬어요. 담을 고치고 이제 그럼 용돈 좀 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담을 고쳤어요. 이 뒤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가까이 보면 이거 네트 망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노란색을 칠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이랬나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뭐 하여튼 폰을 쓸 수 있는 애들은 어쨌든 문자를 하면 저한테 오긴 와요. 제가 볼 수는 있어요. 로밍 돈은 다 떨어져도 로밍을 해놓고면 문자는 오더라고요. 답을 못해서 그렇지. 얘는 그나마도 못하고. 그래도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문자를 보내는데 선생님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뭐 이렇게 했었던 애들이어서 반가워서 요거 해서 어제 용돈 좀 줬고 그랬어요. 이제 얼른 가서 만나봐야죠. 좀 이러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나머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이 말씀 좀 드려야지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오니까 맨날 외출할 일이 생기고 좋은 거는 이제 가까운 곳에 새벽기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집 가까운데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하니까 좋고 또 우살리 기도원 지난번에 제가 다른 채널에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우살리 기도원에 3시간 돌파 기도회라는 게 있어서 주일날 저녁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기 가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밖에 안 해요. 설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3시간을 좀 길게 깊숙이 크게 기도하는 게 좋고 제가 여기 아프리카 가서는 등성기도나 아니면 방언기도를 막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단이 다 오순절 계통이 아니니까 오순절 계통이 많고 그러긴 하지만 혹시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마녀라 그럴까 봐 좀 그리고 너무 크게 기도하면 또 질투하고 뭐 이러는 주술사들도 있을까 봐 조금 하여튼 좀 작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막 크게 내서 부르지는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또 이제 너무 막 주변에 교회들 상가 건물에 주로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시험 들을까 봐 너무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지는 못해요.
근데 기도원 가면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참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좀 바쁘긴 하죠. 피곤하고. 그리고 인사 다닐 수 있는 데는 이제 제가 여기 인사 다닐 수 있는 데 인사를 다녀야 되니까 여기 왔다는 얘기 지금 안 했는데 그래도 아는 분들은 또 지난번에 제가 너무 급하게 가서 인사를 좀 하고 이제 곧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 다른 얘기들도 좀 있는데 기도하면서 돌아갈 준비하고 있고요. 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얘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얘네들 중에 몇 명은 정말 내가 필요하거든요. 뭐 걔네들은 아닌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러고 너무 교육 수준이 낮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 교육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교육 환경도 나쁘고 또 이제 교회도 어쨌든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자라서 뭔가 자립하는 거를 볼 때까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근황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해요.